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는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약간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를 맞고 다니진 않은지, 아니면 비를 맞았는데 잘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날지, 장마일수록 조금 더 개인 위생 신경 쓰시고 마스크 답답하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말했던 얼음땡 온라인 그리고 숨바꼭질 어플 다운받아 오시고,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이 태블릿 PC 학교에서 대여해서 사용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재밌게 놀고 재밌게 활동하려고 준비를 하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새로 추가된 숙제가 있죠. 바로 수학 숙제인데요. 선생님이 1단원부터 3단원까지 저희가 하나부터 끝까지 하려면 진도가 시간이 다 못 나가기 때문에 평가는 2학기 때 보더라도 그래도 일단은 간단한 문제들을 뽑아봤어요. 근데 한 번에 많이 주면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절반만 이렇게 드렸는데, 이번 주에 절반, 나머지 이제 절반 이렇게 푸는 식인데, 여러분이 선생님이 이제 답지를 드리겠지만 사실 지금 수학 숙제를 줬지만 수학 문제 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겠죠? 그 목적이 뭐냐? 그래서 온라인 어차피 집에서도 문제를 풀고 수학 익힘책도 풀고 문제지도 풀겠지만 문제는 앞으로 계속 풀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이번에는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정확히 읽는 법을 연습을 할 겁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수능 때 나누기 2 안에서 한 문제 틀려서 대학교가 바뀌었습니다. 꼭 대학이 인생이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3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한 문제 차이로 대학교가 바뀌는 건 조금 아쉽잖아요. 나누기 2만 했어도.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저는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무엇을 하냐? 선생님이 첫 번째 연습으로 문제의 밑줄치기를 했어요. 밑줄치기란 문제에서 중요한 요소를 찾아서 밑줄을 그으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1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이런 문제는 사실 그냥 바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10번 문제 같이 나머지가 0이 될 때까지,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나머지가 0이 될 때까지, 이런 거는 중요합니다. 나눗셈을 할 때 그냥 점점점점 남길 수 있고 나머지가 될 때까지, 이런 조건을 밑줄 치시고요. 11번 문제 봅시다. 가죽공예 작품으로 오른쪽 각불 모양의 가죽 가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각불의 이름을 쓰세요. 중요한 건 각불의 이름을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가죽공예 작품, 우리 어머니 가죽공예 잘하는데, 문제 풀 때 가죽공예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각불의 이름을 찾는, 이런 것들 중요한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거 너무 쉽다 이렇게 들 수도 있는데, 문제를 풀 때 내가 과연 찾아야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하면 실수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기하분수를 써 넣으세요. 꼭 기하분수 안 쓰고 나머지 하는 친구들이 있죠. 기껏 2와 3분의 2를 대분수로 바꾼 다음에 나누기 10을 곱하기 10분의 1로 바꿔서 계산을 다 했어요. 근데 기하분수를 안 넣어서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목, 그리고 이런 것도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목, 차례대로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눴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2를 4로 나누면 그럼 2 나누기 4, 그러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목, 차례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윗줄을 치시고 밑에 풀이 과정을 천천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몫이 1보다 작은 나눗셈을 말한 사람은 구해보시면 되고요. 전개도를 완성해 보시오. 이런 것도 이런 숫자들의 밑줄을 치시는 게 좋겠죠. 꼭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제일 선생님 그럼 확인하려면 종이를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시험 시간에 시간 없어. 자, 몫이 더 큰 것을 찾아. 가끔 진짜 그런 경우는 없는데 기역, 니은 중에 한 개를 계산한 다음에 그냥 그거 쓰는 친구가 있어요. 기호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기호예요. 기호. 예를 들어 기억의 답이 뭐다? A고 니은의 답이 B다. 근데 몫이 더 기억이 커요. 그렇다고 흥분해서 그걸 그대로 씁니다. 근데 우리는 기호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넓이가 이거고 직사각형의 가로는 몇 미터인지. 자, 우리가 직사각형의 이런 건 넓이가 직사각형의 넓이가 13.23이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는 넓이야.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는 넓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문제에 나와 있는 게 뭐죠? 넓이 그리고 세로. 그럼 남은 게 뭐죠? 가로. 우리는 가로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풀어야지 여러분들이 13.23을 3으로 나눠도 답은 나오긴 나와요. 근데 가로 곱하기 세로는 넓이고 세로가 3이니까 넓이에서 세로를 나누면 가로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랑 13.23 나누기 3 이렇게 하는 거랑은 약간 사고 과정이 한 단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항상 왜 이 수학 공식이 여기에 적용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연수의 나눗셈 이용하여 몫을 소수로 이런 조건을 항상 생각을 쓰시고 옆면은 모두 몇 개인가요? 막 이런 걸 쓰시고 전개들 어떤 이런 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관계 있는 이런 것도 문제를 쭉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계산 과정을 선생님 확실히 보라는 거고요. 오른쪽 사원에 세워진 속도 밑면의 모양과 오른쪽과 같은 밑면의 모양이 밑에 부분이 이런 모양이다. 그러면 각기둥이면 위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밑면이 육각형이다. 그 밑에 있는 까시고 위로 올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실수할 확률이 적어요. 그리고 몫이 다른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신 것 같고 무게가 같은 이런 것도 중요하죠. 동화책 4권의 무게를 재었더니 10분의 7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네모가 4개가 있더니 10분의 7이었다. 그럼 네모 곱하기 4는 10분의 7이다. 어이구. 자, 또 선생님 또 까먹고 안 껐네요. 죄송합니다. 자, 네모 곱하기 4가 10분의 7이다. 그럼 네모를 구하려면 곱하기 4를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빌딩이 63빌딩. 수학을 가장 많이 이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선생님 글이 너무 길어요. 국어 문제도 아닌데 5줄이 나와요 하는데 사실 요 43번 문제에서 봤을 때 빌딩인 63빌딩 여러분이 수학을 하기 싫으면 63빌딩 나 가봤는데 엄마 나 63빌딩 가봤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머니 속에서 무슨 소리 혹시 안 들리세요? 어머니 속 터지는 소리. 자, 63빌딩의 높이가 249. 중요한 건 높이가 249고요. 지은이네 집 높이가 5m예요. 지은이의 집의 높이가 5m예요. 63빌딩의 높이는 지은이의 집의 높이의 몇 배인지 소수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4는 2의 2배예요. 그러면은 63빌딩은 지은이의 몇 배 하는 거는 4는 2의 2배가 나오려면 4 나누기 2는 2예요. 그러면은 63빌딩의 높이 249 나누기 5는 몇 미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긴 문장에서 중요한 건 63빌딩의 높이와 지은이의 높이고요. 높이의 몇 배인지 소수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도 그러면 높이가 누구의 몇 배? 그러면은 이렇게 숫자가 어려우면은 좀 작은 숫자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4는 2의 2배야. 6은 3의 2배야. 그러면은 높이 몇 배인지 구하려면 큰 거 앞에 비교할 거에다가 비교 대상을 또 나누면은 나오겠구나. 그래서 249랑 높이 나누기 5를 나누면 63빌딩이 지은이네 집보다 몇 배인지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하 분수를 구해보세요. 이런 것도 문제가 항상 중요하죠. 면이 7개인 각불이 있습니다. 이름은 무엇이 풀이과정? 자, 면이 7개인 각불 제일 중요하죠. 각불 밑면은 하나고요. 나머지는 다 옆면이에요. 밑면이 하나면은 옆면 몇 개 남아요? 7에서 하나 빼면 6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6개니까 옆면이 6개니까 육각불 맞죠? 면이 하나고 근데 여러분들이 또 면이 7개니까 7각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면이 하나고 옆으로 들어가는 게 6개야. 그러면은 옆면이 6개면 육각불이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7 보고 흥분해서 오메 7각불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답이 없습니다. 사실. 자, 각불은 몇 개? 이런 거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강아지 뽀삐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분수의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르게 나타내 이런 것도 사실 기본입니다. 삼각기둥을 만들 수 없는 전개도를 찾고 만들 수 없는 이유를 쓰세요. 자, 이런 문제는 답은 없어요. 외울 건 없어요. 사실 정답 선생님 바로 보이지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충분히 하고
정 모르겠다. 심 잘라서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니까 집에 시간 많죠? 이런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공간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천천히 생각을 해야지 시간 없다고 에이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찍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수학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문제 선생님이 파랗게 칠한 것처럼 중요한 것들을 밑줄 치는 연습을 해봅시다. 내가 안 중요하더라도 이 문제에서 이거는 진짜 이것만이라도 중요한 단어다. 문장이다 생각해서 밑줄 치시면 됩니다. 4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파란색 말고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단순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는 여러분들이 모든 수학은 1 더하기 1부터 시작한 거라고 배웠어요, 선생님도. 그래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서 이런 수학 초등학교 공식을 합쳐서 중학교 공식 합쳐서 고등학교 공식 합쳐서 이제 수능을 보시고, 그리고 수학을 꼭 수능이랑 내가 공부가 연관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초등학교 때 수학 공식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심지어 선생님이 보충제, 단백질 보충제 타먹을 때도 몇 미리 이상 몇 컵 이렇게 타먹으라고 나눗셈 이런 개념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학 문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이렇게 푸는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